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제가 뉴스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네, 네. 그 타이틀이요. 다주택자 3억 이하 주택 34조 원 싹쓸이. 네. 강렬하지 않습니까? 네, 34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액수죠. 대충 계산해도 네. 지금 한 10만 건 정도 네. 그냥 3억짜리만 샀다 하면은 10만 건 정도 나오는 액수네요.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가 3억 이하의 지방주택을 34조 원을 사들였다. 네, 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 저가주택은 21만여 건. 왜 이렇게 좀 많이 샀냐 보면 이제 공시가 3억 이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소에 포함되지 않고 네, 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 이게 더 심화될 거다. 네, 네, 이렇게 좀 우려 섞인 말로 좀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소장님도 보셨나요? 네, 이 뉴스는 저도 봤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아 이거는 참 공부할 만한 내용이 많은 뉴스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이걸 가져오신 배짱이님의 네. 안목. 저는 그냥 놀라울 뿐이었어요. 그냥 이런 큰 액수를 공부하자 가져온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34조 원이나 약간 그냥 뭐 어그로 강렬하니까요. 네. 싹쓸이 뭐 이런 거. 공부할 만한 게 많다 하셔가지고 네, 네. 이거는 좀 살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네. 실망인데요. 뭐 한두 번입니까? 네. 네, 아니, 저는 공부할 만한 내용이 이제 있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게 그렇게 딱 예상을 했는데 그건 그게 이제 아니라는 소장님이 부분에 이끌어 있어서. 주셔야죠. 네. 네.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주택자들이 지방 아파트를 싹쓸이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이 들어야 될 부분은 우리는 항상 주택을 어디를 사냐 이럴 때 입지론에 의하면 서울 수도권. 그렇죠. 그런데 다주택자라는 거는 투자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입지론을 공부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론에 의한 거고 다주택자들은 경험에 의한. 실전파.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지방을 싹쓸이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입지론과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지금 금리 위기 시대에 아니면은 물론 그런 거를 예측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건 간에 지방은 소멸할 그리고 지방이 가장 먼저 떨어질 지역을 오히려 경험 많은 다주택자들이 가서 싹쓸이를 했다.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면 약 8만여 명이 가서 21만 건 정도의 엄청난 거래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 사람당 거의 한 3건 정도씩 거래를 했다는 게 나오는데 진짜 쇼핑이란 말이 맞는 것처럼 그렇죠. 많이 산 거죠. 엄청나게 그렇죠? 이제 네. 사들인 셈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방으로 갔을까? 그죠. 아니, 왜 지방도 아니고, 일단은 지방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입지론에 매달려서 서울 수도권만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제 사이클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서울 수도권은 하락장이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지역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지역은 투자를 해도 괜찮다. 대신 알려주진 않는다. 네. 공부 스스로 공부해서 결정해라. 그렇죠. 공부를 해서 지금 같은 이렇게 해서 제가 지방을 찍어주면 난리 나겠죠. 물론 그쵸. 뭐 제 영향력을 KTS 감안해서 제 영향력을 감안해서 네. 큰 난리가 날 가능성이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안 하는데 먼저 약간 감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이런 오르는 지역들을 선점을 하고 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서울 수도권만 바라보는 입지론에만 시각을 굉장히 좁혀서 내 투자 범위를 일부러 좁힐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공부해야 될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어쨌든 수익으로 친다라면 서울 수도권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왜 그럼 이 다주택자들은 서울 수도권을 포기했을까? 이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규제 때문에. 그죠. 규제가 있는 지역은 어쨌든 투자자들은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도 여기 지방이 안 나왔는데 규제가 있는 광역도시들은 다 피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규제가 없는 사각지대를 노리는 이제 이런 투자가 이어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규제가 없는 지역을 싹쓸이하는 투자자예요. 다주택자. 많은 상승론자들이 얘기하는 네. 이런 것과 모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네. 거예요. 서울의 규제, 특히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를 이것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멈추고 이걸 풀어주면 안정화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거래 안정화. 네. 그러니까 항상 파는 것만 얘기를 하죠. 파는 거. 근데 사는 관점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사는 관점은. 이걸 풀어주면 다주택자들이 미친 듯이 달라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규제 지역을 피해서 지방을 싹쓸이할 만큼 이렇게 투기 열풍이, 투기 열기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엄청난 열기가 살아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어느 정도 이 매수를 막아준 효과가 엄청나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기엔 진짜 크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풀어버리면 파는 사람도 나오겠지만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난다. 다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거래 안정화가 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폭등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문제가 뭐냐면 확대 재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네. 예, 그걸로 재투자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하나를 사고 나면 거의 끝이에요. 예, 거의 끝이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무주택자는 가구 수 하나당 1수요가 되지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구 하나당 3수요, 4수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도 훨씬 더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에 있어서 적극성을 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수요자이자 공급자예요. 그러네요. 네. 예, 어떤 거는 매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팔려고 하고 어떤 거는 또 사려고 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1대1이잖아요. 사고 팔고 균형일 것 같죠. 100% 올라갑니다. 아. 예. 왜죠? 어차피 수요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적극성, 예, 네. 적극성인데 이런 규제가 풀어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산다라는 거는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팔려고 내놓기는 하지만 팔려고 하는 적극성의 강도는 현저하게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팔려고 하지만 매물을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지 않고 호가를 올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수요 하나 공급 하나가 나오더라도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규제를 풀어주면 완전 호재가 되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를 둘 다 자극을 해서 수요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네. 아직 투자 열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죠. 그걸 네. 알 수 있고 투자처가 꼭 서울의 수도권이 아니어도 된다.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워낙 강도가 셌기 때문에 폭등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시장의 더 이상의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양도세 중과와 네. 취득세 중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윤 정부의 행보를 보면 네. 점차 규제를 하나씩 풀어주고 있고 풀어줄 거라 또 예상을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되게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그렇죠. 되지 저도 않나 이제 싶어요. 가장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새로운 정부가 규제 완화를 공약을 걸고 나섰기 때문에 그걸 지금 안 해주니까 지금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지금 반발이 엄청 크단 말이죠. 맞아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지자들이 반발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히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시장 안정화를 시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걸 안 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반발해요. 그것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해놓고 그걸 풀어줘야만 안정화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안 풀어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적인 거죠. 네. 약간. 네.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걸 풀어주기만 하면 상승하는데 상승하는데 지금 거래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상승이 기대되는 규제 완화를 해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부가 이제 이런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연적인 지금 정책을 내고 있는지는 저도 판단 안 되지만 제가 만나봐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한테 정부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한 행동을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금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어쨌든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는 거예요. 근데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초기이잖아요. 네.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네. 뭔가 공약도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뭔가를 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이걸 계속 쥐고 있다고 해서 네. 이게 계속 끝까지 쥐고 있을 수 있는가? 네, 약간 이게 좀 그러니까 저도 그게 거죠. 이제 네. 가장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지자라도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규제 완화를 좀 강도 있게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약간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갖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규제를 풀어줘도 효과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이미 네. 이제 하락이 심하고 미분양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서히 풀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도 나중에는 좀 풀어줘도 돼요. 네.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애매한 이제 전환 시작한 시점이잖아요. 아직까지 이 투기의 열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아있어요. 상존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불씨가 산불이 나면 산불이 나고 이제 산불을 막 끄잖아요. 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불길을 잡았다라고 하거든요. 불길을 잡았지만 그 불씨가 다 땅 근처에서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만 한번 샥 불어주면 다시 불씨가 살아나가지고 산불이 다시 커지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규제 완화를 강도 있게 하는 게 바로 바람을 샥 불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지금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정말 그렇죠. 불씨가 꺼졌는지, 네네. 투기 열풍이 그렇죠. 꺼졌는지, 네네.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지. 네네. 그래서 지금은 변곡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바람만 싹 불어줘도 투기 열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규제를 풀어주는데 시기상조다라는 측면이 있고 좀 하락장이 크고 미분양이 있는 지역들,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불씨가 어느 정도 이제 꺼졌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를 해줘도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거래를 이제 할 수 있게 해줘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계속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규명 같은 그런 내용이 사실 확인된 것들이 없어서 네. 약간은 뭐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데이터로 이제 증명된 기사가 나와서 이런 측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공부할 만한 측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요인으로 오늘 이슈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처럼 좀 공부가 되셨는지 네. 궁금하네요. 공부가 됐습니까? 됐죠. 저는 항상 공부하고 있죠. 네. 깊은 깨달음을 얻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